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제목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방 주인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채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 명으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이 중엔 아예 성인이라 밝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32살이라 밝힌 남성은 대뜸 키스를 해봤냐, 키스를 하자고 하더니 만나자고 말합니다. 약속을 잡으려 하자 이번엔 음성 대화를 요구합니다. 여보세요. 월드컵 경기장요? 그러가면 돼? 카톡으로 말할게요. 우리 키스할까? 잠시 뒤 약속 장소에 흰 패딩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초롱초롱 무지 씨 아니세요? 네? 초롱초롱 무지 씨 아니세요? 그게 뭐예요? 기자가 다가가서 말을 걸자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 오픈 채팅에서 안아주는 걸 좋아하냐, 스킨십은 안 좋아하냐는 질문을 늘어놓더니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성은 기대했던 초등학생이 아닌 취재진을 맞닥뜨리자 멈칫하더니 슬슬 내뺐습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성인인데 미성년자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히 없으세요? 성적으로 접근할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픈 채팅에서 미성년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 성년자를 만났으니까.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오픈 채팅은 어린 아이들도 이용이 가능해 실제 14년생, 10살 등의 키워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고 대화가 가능해 만약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다 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한 여학생이 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입니다. 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사진도 찍습니다. 언뜻 부녀인 듯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SNS 대화방에서 남성이 여학생에게 한 말들입니다.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스킨십은 절대로 안 하겠다. 알고 보니 말을 건 남성은 40대 후반, 여학생은 올해 만 12살, 초등학생입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집에서 못 보던 휴대전화를 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추궁을 하다가 이 같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뭐 사진 찍은 것들 확인했더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웬 아저씨랑 아이가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이 완전히 이제 저희는 뒤집어졌죠. 남성은 지난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 발달이 늦은 아이를 상대로 자신이 19살이라고 속였습니다. 남성은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구나 싶고 상담을 들어갔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서류를 쓰시는데 거기 이제 쓰는데 삼촌이라고 쓰는 거예요. 피해 여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룸카페에서 남성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0대 남성은 12살 여학생을 지역 아동센터에서 1.3km 떨어진 이곳 룸카페로 데려왔습니다. 룸카페에서 관계까지 한 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부모는 지역 아동센터나 룸카페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온 가운데 경찰은 남성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오픈 채팅의 현실,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한 사회팀 송정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이번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경기도 평택에서 성인 남성이 12살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취재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피해 아동 아버지로부터 피의자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고등학생인 척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에서도 지난 11일 20대 남성이 오픈 채팅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미성년자인 척 채팅방을 열게 된 겁니다.
시사보도 준칙에 따라 내부 논의와 법적 검토를 거쳤고요. 공익적 가치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채팅을 열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좀 충격적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엔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저희가 경기 남부에 사는 14살 여학생이고 성인은 사절한다는 제목의 채팅방도 개설했었는데요. 연지 1시간도 되지 않아 6명에게 연락이 왔고 그중엔 자신이 20살 성인이라 소개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가장해 다시 대화방을 열었을 때도 2시간 만에 6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중에 2명이 리포트에 등장하는 32살, 21살 남성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사진을 달라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 밝힌 남성들도 성인일 수 있겠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직접 만나보지 못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채팅방을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면 오픈 채팅이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아예 성인은 미성년자에게는 말을 못 걸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지 않나요?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단체방을 만들 때는 운영진이 나이나 성별 같은 조건을 걸 수 있지만 1대1 대화방을 만들 땐 제한 조건을 따로 설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대1 대화방에도 조건을 걸고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걸 원천 차단할 수 없는지 카카오에 물었더니 아직 필요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채팅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부적절한 단어가 채팅방 이름이나 닉네임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대화 내용까지는 검열할 수 없어 이용자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오픈 채팅방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범죄의 경로로 다양하게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자, 송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